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이거를 최대한 즐기고 보고 다니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내가 나를 완전히 사랑할 줄 알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다.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들었어. 평일 오전 출근길 인파가 잦아든 지하철역이 여느 때와 달리 소란스럽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도 모두 한결같이 밝은 표정인데요. 이분들의 살림새도 어쩐지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각자 민호님 응원하러 또 민호님 보고 싶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왔지요. 다들 소녀 감성으로 가는 거니까 마음은 MZ 청춘이죠. 저희 세대는 이렇게 막 그런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민호님을 뵙고 나서는 온몸이 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힐링이 돼서 또 그 다음이 즐겁고 올 여름도 더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의 지방 공연이 있는 날. 팬클럽인 민호특공대 회원들도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총 출동했습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중에도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버스 좌석을 꽉 채운 민호특공대 회원들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노년층이지만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이들의 마음은 아직도 뜨거운 청춘입니다. 민호특공대 가입자 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근에 트로트 열풍을 주도하는 건 이처럼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노년층인데요. 액티브 시니어의 핵심 연령층은 만 55세에서 69세에 은퇴를 겪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들의 비율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든든한 경제력과 높은 소비력을 과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액티브 시니어라면 활동적인 노후를 즐기고자 하는 노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 이제 노인하면 가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없고 이제 이런 개념이 많이 강했는데 요즘의 시니어는 충분한 소비 여력도 있고 자산 능력도 있으면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충분히 기꺼이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젊은 시니어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젊고 활동적인 모습을 간직한 액티브 시니어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즐거워야 온 가족도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력소가 넘치면 사업도 그만큼 정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종교생활, 그다음에 사업, 민호님도 이렇게 응원하는 거 다 네 박자가 맞춰서 삶의 활력이 생기니까 더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항상 웃음으로써 생활이 이제 아주 변화가 됐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이 한 열흘 정도 없다면 아파요. 또. 그 정도 패턴이 좀 좋아졌죠.
팬클럽 활동을 통해 삶의 행복은 물론 건강까지 한층 더 향상됐다는 건데요. 전문가도 비슷한 견해를 보입니다. 소위 이제 액티브 시니어에 부합하는 노년기의 이제 집 밖에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몸도 쓰고 머리도 쓰는 이런 활동들이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 신체 기능이 모두 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활력을 얻게 되면 이런 선순환 효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일상 활동이나 또는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활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이전의 실버 세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액티브 시니어들. 이들로 인해 노년의 기준 또한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수 장민호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국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를 신중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의 삶과 가치관이 그만큼 젊어졌다는 뜻인데요. 달라진 노년층, 신중년의 등장이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힐링 많이 했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서 너무너무 즐거운 나날을 보낼 것 같아요. 깊고 강렬한 엔진 소리가 힘차게 땅을 울립니다. 무려 300kg이 넘는 이 육중한 바이크의 주인. 만 68세의 시니어 라이더 김기범 씨. 아무래도 젊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에너지나 활기를 좀 제가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고요.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 자유로움, 아주 뭐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합니다. 바이크 타는 재미에 푹 빠진 기범 씨는 지인과의 라이딩 약속이 있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약 3년 전 60대 중반이었던 기범 씨가 바이크 라이딩에 도전하는 건 꽤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동기 면허라고 하는 건 소형 바이크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대형 바이크는 2종 소형이라는 특별한 그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인데 면허가 나오자마자 바로 가서 계약했습니다. 당시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 가슴이 뛰고 그 환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죠. 이젠 내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떠날 정도로 바이크 애호가가 됐습니다. 일단 그 바람이 직접 제 몸에 와서 닿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색깔들, 주변의 꽃, 구름, 하늘, 초록색, 브라운색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지나치면서 이렇게 좀 버무려지는 그런 아주 특출한 느낌. 라이딩에서 돌아온 기범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이 좀 누추한데 여기는? 여기에 기범 씨가 자랑하고픈 보물이 숨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여름철에 메쉬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위에 겉옷으로 입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그 가을철, 봄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한겨울에는 이런 가죽 옷을 이제 보통 입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방한의 목적도 있지만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가죽이거든요. 이게 요거는 이제 헬멧들입니다. 계절별로 또 기능별로 모양으로. 아, 이런 거 다 구입하실 때 좀 비용이 많이 드셨겠어요? 바이크가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취미입니다. 모든 게 좀 비싸서.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들은요,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대 경제 성장을 할 때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에서의 소득도 그 전 세대보다 또 지금 최근에 MZ세대 이런 세대보다 훨씬 많은 게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 재산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람 있는 후반 인생을 살 수 있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한 기범 씨가 자신의 취미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과거 외롭고 치열했던 사회생활을 묵묵히 견뎌온 덕입니다. 여기도 사진밖에 없어. 이거 아빠 이거 회사 사무실에 있을 때 지금하고 비슷해? 비슷한데? 비슷해? 제가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때는 젊을 때 이제 1차로 처음에 이제 나갈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6학년이 돼 있더라고요. 또 2차로 나갈 때 얘가 이제 중학생 때쯤에서 또 나갔는데 와 보니까 또 대학생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애처롭게 가족들을 남겨놓고 그리워하고 했던 시절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장성해서 잘 커져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대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곤 했던 기범 씨는 은퇴 후에야 겨우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제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대부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 인생 1막을 정리하고 2막은 이제 온전히 저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본인 이제 하고 싶은 거 이제 마음껏 하면서 이제 남은 이제 여생을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아빠처럼 나중에 노후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가족이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곁에서 삶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기범 씨. 인생의 화양연화를 만끽하는 중입니다.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많이 생각해 봤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상태가 제일 좋고요. 지금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범 씨처럼 은퇴 후 취미를 갖거나 도전할 만한 일을 찾는 건 은퇴 후유증 예방과 노후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장하고 자기를 거의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가 어떻게 잘 지내느냐, 또 어떻게 인정받냐 이런 데 관심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뭐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완전히 동일시하면은 이제 퇴직할 때 영향이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 자신의 가치를 찾는 그런 연습도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늘 알던 거, 평생 직장을 통해서 늘 하던 그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임으로써 뇌 훈련도 되고요.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 불안이나 기분의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려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새로운 경험과 여가 생활에 관심을 갖는 시니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여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플랫폼 업체입니다. 100개가 넘는 여가 프로그램이 존재해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은데요. 시니어들 사이에선 성지라고 불릴 만큼 인기입니다. 전체적인 여가 활동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활발하게 놀고 싶으셔서 뭐 노래 교실을 듣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고 뭐 발성 연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취업을 위해서 저희 쪽에 와서 컴퓨터 교육을 배우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좀 디지털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챗 GPT를 한번 배워보신다라든지, 이런 실효성에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배워가시는 거에 정말 두려움이 없으세요. 저희가 뭔가 만들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본인들이 새로운 즐거움, 그리고 요즘 트렌드들 이렇게 누리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 역시
자기 개발과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액티브 시니어의 전형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잘 맞는데 바퀴가 정말 많은 그 톤이 들어간 게 아니어서 세피아 피그먼트 잉크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미술 프로그램을 정규 수강해온 만 62세 이용범 씨는 취미 삼아 배웠던 그림 실력이 이제 수준급으로 성장했습니다. 용범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 같은 것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그림을 좋아하면서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취미를 시작하신 지 이제 1년 반 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2층 카페 공간에 수강생분들 그림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관광객으로 오셨던 선생님들께서 용범 쌤 그림을 인상 깊게 봐주시고 또 구매까지 해주시는 그런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제가 하고 싶었던 미술을 한다라 하는 거가 이제 가장 즐겁고 일하느라고 하지 못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쭉쭉쭉 미뤄오다가 이제 60이 넘어서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좋은 강사진과 뭐 좋은 세대 학생들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아무튼 무척 즐겁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은퇴 연령 51세를 훌쩍 넘기고도 은퇴하지 못했다는 용범 씨. 하지만 일상이 나게 되어준 그림 그리기에도 무척이나 의욕적입니다. 패션 업계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은퇴해야 될 나이 아닐까요? 글쎄, 근데 62이지만은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는 그냥 뭐든지 일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아왔던 60대하고 지금 저희 60대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라는 게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업이라든가 뭐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좀 더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일과 취미생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은 용범 씨의 모습을 통해서도 시니어 세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수입이 생기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나이쯤 된 사람,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도 역할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공허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은행의 행정까지 제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신중년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웰웨이징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화를 거부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가치와 멋을 발견해 나가는 건데요. 옛날에는 수명 연장이 되게 삶의 목표였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더 액티브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오래 살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뭔가 좀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리고 싶지 않다는 이들인들만 가는 요즘. 만 68세의 전복순 씨는 할머니로 불리길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년째 이야기 할머니로 유치원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복순 씨에겐 늘 편하고 반가운 호칭입니다. 신문에서 우연히 이야기 할머니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제 남편이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일 것 같다 하면서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무려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합격이 돼서 지금 10년째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 말년에 최고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야기 할머니가. 구리구리구리구리 제목 나와라 뚝딱. 친구들, 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돈 말고 또 들어있는 게 없을까? 동전? 네. 이렇게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야기 할머니의 역할입니다. 활동을 하는 분들의 성취감과 만족도도 커 모집에 지원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선발 과정도 상당히 치열하다는데요. 그러나 은퇴 전 글쓰기 선생님이었던 복순 씨에겐 어렵지 않은 일이라 단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복순 씨의 구연 시간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도둑놈 같으니라고. 굉장히 평소에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이들 굉장히 반응 좋고요. 좋아하고 집에 가서도 부모님들한테 이야기 할머니 왔다 가셨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머님처럼 할머니가 됐을 때 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이런 거를 할머니 보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저는 이 일을 사명감으로 알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아이는 평생 자기의 지침서 같은 가치관이 성립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모티브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림새부터 이렇게 무장을 하고 항상 유치원에 갈 때는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한 번 가진 것은 절대 내놓지 않았어요. 구연 준비도 철저합니다. 틈날 때마다 책을 읽으며 구연 연습을 반복도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복순 씨의 집엔 구연 연습하는 복순 씨의 목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냄새값, 소리값. 녹음까지 하시네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괜찮게 한다는 소문이 나서 제가 연습하려고 녹음해 놓은 걸 보내달라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몇 분에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한데 제 이야기를 받아본 할머니 중에 손주들이 일본에 사는 손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수출이 된답니다. 제 이야기가. 이런 냄새 도둑놈 같으니라고 너무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복순 씨는 이야기 할머니 활동 그리고 아이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며 노년에도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 해인데요. 가을에 있을 재시험에 통과가 되면 3년 더 할 수 있거든요. 3년을 마치면 다시 이야기 할머니 지원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5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8년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80이 다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야기 할머니를 내려놓고 그 80 나이에 어울리는 일이 어떤 일일까 또 저에게 꼭 맞는 어울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이 모락나는 핵성기 같지 않아서. 거듭된 도전 끝에 이야기 할머니로 선발된 76세 이향숙 씨도 이야기 할머니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을 했는데 첫 해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재지원을 해가지고 턱걸이로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요. 대학 시험에 합격돼서 합격 통지 받는 것보다 더 기뻤다니까요. 저는 이제 올해가 6년 차잖아요.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저는 이게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천직이구나.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정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은퇴하기 전까지 전문 상담가로 일했던 향숙 씨. 상담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두루 배우고 겪어왔지만 이야기 할머니 활동만큼 보람된 일은 없었다는데요. 요건 내 떡 이야기 속으로 출발! 옛날에 떡을 무척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애구머니나 말을 하니까 더 먹고 싶네. 할머니 계세요? 이야기 할머니가 마치 천직처럼 느껴진다는 향숙 씨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차인가 그때 약간 자폐 아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시간에 잘 참여 못하고 항상 딴짓을 하고 교사가 이제 걔만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제 곁에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제가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를 뭔가 보고 느끼고 있었구나.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는 동안 향숙 씨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격차 없이 소통하고 싶은 게 향숙 씨의 바람입니다. 마치는 노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때론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쓰다듬어주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향숙 씨의 온기와 행복감이 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친절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신의역에 BTS가 등장했습니다. 지성원, 이정우, 홍인국, 박성만, 정승훈, 김재우 이 6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모델 그룹이자 인플루언서 아저씨즈입니다. 우리는 아저씨 즈예요. 음발이 멋지게 어울리는 이들의 평균 나이는 만 64.5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 세련된 패션으로 어색한 춤을 선보이는 이들의 모습에 청년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저씨즈의 영상은 쇼폼 동영상을 공유하는 영상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 1억을 넘길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를 통해 인생 2막을 맞이하게 된 이들. 제오 프로님만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서 1, 2, 3, 4, 5 이러면서 올게요. 사실 시니어인 이들이 지금의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희 세대들이 이제 삶이란 게 사실은 가정을 가지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로망으로 이제 한 번쯤 모델의 꿈을 갖고 있긴 했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살다가 5년 전쯤에 그때 이제 시니어 모델 대회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계기로 해서 나도 뭔가 새로운 것에 내가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용기를 갖고 도전했죠. 제 같은 경우는 용접 관련 제조업이다 보니 3대 중에 3대인데 모델 하기 전에는 작업복과 일상복 촬영을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모델하고 나서부터는 내 자신의 이제 잃어버렸던 내 삶을 찾고 있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장하고 제가 음식점을 겸해서 이제 쭉 해왔던 거라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멋도 부리고 싶고 놀고 싶다. 1, 2, 3, 4, 5. 오, 좋아요. 특히 멤버들은 모두 낯선 디지털 기기와 SNS에 친숙해지는 데에 제법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겐 여러모로 고민스러운 과제였다고요.
사실 저희들 이 일을 시작할 때쯤에 다 그때 인스타그램을 다 배우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다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좀 거리감이 있는 이런 미디어를 좀 접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았죠. 사실 핸드폰 만진다는 게 쉽진 않았죠. 옛날에는 그냥 카톡 정도 또는 뭐 유튜브 정도만 봤는데 인스타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고 또 편집을 하고 다 또 전체적으로 봐서 또 거기에 이제 음악까지 맞춰야 되고 하니까 처음엔 어려웠지만 재미가 점점 붙어가니까 그 내가 올리는 그 작품성도 약간씩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새로 배우는 어떤 기분에 즐겁죠, 아주.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주위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나이 때 친구들이나 주변을 보면 인스타그램이 뭔지조차를 잘 모르고 지금 현재도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들이 한 20명에 1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친구들이 야, 얘 뭐 이런 걸 하고 있나. 뭐 그리고 뭔 그렇게 자랑질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편견과 제약 속에서도 아저씨쥐는 세대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탄생시키며 젊은 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모두 이들이 변화와 소통을 받아들인 덕분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 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상당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혀 보수적으로 보이시지 않는데 그 그래요? 전에는 많이 보수적이셨어요. 그럼요. 저도 좀 많이 가부장적이었죠. 이 활동을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저도 삶의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뀌어버렸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그럴 상황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바꾸게 됐죠. 하다가 같이 아저씨쥐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도 대부분 20, 3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3명 돌려서 끊어서도 해보고 한 번에. 오케이, 좋았는데 같은 라인에서 갈게요. 같은 라인에서.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아저씨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중년의 표본일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되면은 이 친구들한테 어떠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젊은 친구들도 우리를 보고 또 우리 윗세대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그 연극의 무대 위에서 미리 내려오지 않고 영원히 현역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의 어른. 그러니까 제가 뭐 젊었을 때는 주연일 수도 있고 뭐 주조연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쩌면 뭐 행인 1, 2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벤치나 가로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라도 그 하나의 인생이라는 연극을 아름답게 좀 마지막까지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로서의 어른? 제 생각에는요, 꼰대 탈출. 이 꼰대 탈출만으로도 진짜 멋진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날이 깊어지는 세대 갈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어른, 그것도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가 되는 신중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제 갈등은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생기고 활동적인 노인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친구가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하고 어떻게 이 갈등을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의 몫이지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어떤 지혜와 경험이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전수돼서 같이 이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이 잔뜩 모여들었다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은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있는 곳입니다. 파크 골프는 시니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레포츠인데요. 화천군이 대규모의 파크 골프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화천의 파크장이 전국으로 이제 홍보 대금을 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년간 한 50만 명 이상 찾아온 걸로 좀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숙박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일반 24시 편의점이라든지 지역 농산물 판매라든지 지역 경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크 골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좋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하고, 전 예선전부터 수많은 시니어들이 참가해 자신의 경기 실력을 뽐냅니다.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노년의 삶은 어떤 걸까요? 건강이 최우선이고 좀 더 즐거움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운동을 하면서 웃고 즐기고. 그 집에서 이제 눈 뜨자마자 나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픈 데도 없고 항상 이 시간도 너무 즐겁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네. 나이 들었다고 뒷방신세지면 안 되죠. 예, 나이 들수록 활기차게 활동하고 이래야지 뭐 맨날 뭐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공원에 가서 뭐 앉아 있고 이거는 아니다고 봅니다. 노년이 인생의 황혼기라는 건 옛말이 돼버린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노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액티브한 시니어의 이런 삶이 단순히 소득이 많고 아니면 건강하신 일부 특권층에만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어떤 활동이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 건강해야 되고 자산으로도 되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장수, 100세 시대의 장수의 어떤 위협이나 장수를 이제 선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노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액티브 시니어들. 이들과 함께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사실 지금 앞으로의 우리 시니어들 70, 80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노하우나 인생의 모든 어떤 지혜를 다시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세대들한테 좀 전달도 해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하루에 내가 만나는 사람, 주어지는 일, 내가 해야 될 것에 얼마나 내가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사는지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충실히 살고 재밌고 후회 없이 살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